사람들은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가까운 사이에서의 사소한 미안함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서로 싫어진 것도 아닌데 집안이 조금 조용해졌다는 말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텔레비전을 켜두고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데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괜히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침묵이 잠깐이면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바쁘니까 그렇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조용함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괜히 리모컨을 먼저 집어들고 상대가 무슨 채널을 보고 싶은지 묻지 않게 되고 식탁 위에 놓인 반찬도 서로 먼저 손이 가는 쪽만 조용히 비워집니다. 예전 같으면 이건 내가 좋아하던 거잖아. 이건 내가 먹을게. 그런 말이 오갔을 텐데 요즘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먼저 생깁니다. 존중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애매한 거리입니다. 서로를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배려 안에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조금씩 눌려 들어가 있는 느낌.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만 어색해질까봐 지금 이 조용함이 깨질까봐 차라리 가만히 있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말을 안 하는 게 편해진 건지 아니면 피하게 된 건지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어느 집이나 비슷합니다. 아주 큰 사건이 있어서 멀어진 게 아니라 사소한 순간들이 제때 말을 찾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따라 몸이 너무 피곤해서 상대의 말을 대충 흘려들었을 때 그걸 사과하지 않고 그냥 잠들어 버린 밤 같은 것들, 혹은 별일 아닌 이야기인데 굳이 지금 말 안 해도 되겠지 하며 다음으로 미뤘던 말들. 다음이라는 말은 참 편리해서 우리는 자주 그 안에 마음을 넣어두고는 합니다. 하지만 다음은 생각보다 잘 오지 않고 그 사이의 마음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굳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쌓인 것들 중에는 분노나 서운함보다 더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사소한 미안함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작은 일 같고 지나간 일이라 지금 와서 꺼내면 괜히 이상해질 것 같은 마음. 그래서 그냥 혼자만 알고 넘기게 되는 그런 미안함들. 부부 사이에서는 이 감정이 특히 조용히 쌓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큰 싸움이 나는 것도 아니고 당장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그대로 두게 되지요. 하지만 그 미안함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꿔서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게 됩니다. 말을 덜하게 되는 이유로, 눈을 피하게 되는 이유로 괜히 먼저 자리를 뜨는 습관 같은 걸로 상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요즘 당신 왜 그래?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대신 괜히 서로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 조심스러움은 따뜻함과는 조금 다른 결입니다.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마음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한번 놓쳐버린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하루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이인데 그만큼 서로의 미안함도 가장 잘 숨길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는 마음과 지금은 괜찮아 보이니 넘어가도 되겠지 하는 판단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 말을 놓칩니다. 그렇게 놓친 말들 중에는 사랑보다 미안함이 먼저 있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날따라 괜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말투, 조금만 참았으면 하지 않아도 됐을 말, 상대의 하루를 제대로 듣지 못했던 저녁, 그때는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집이 조금 조용해졌을 때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은 대부분 그런 사소한 순간들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한마디만 다르게 했어도 지금은 조금 달랐을까? 이런 생각들이 혼자 남은 시간에 불쑥 올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있는 거야. 지나간 일이야. 지금 잘 지내면 됐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로 마음을 덮어두는 동안에도 사소한 미안함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조금씩 형태를 바꾸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안함에 대해 조금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도 쌓여있던 작은 죄책감들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엔 애매해서 혼자만 알고 있었던 마음, 그 마음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미안함이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감정이 관계를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생긴 마음이라는 걸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이제부터 나눌 이야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집 안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을 그런 장면들입니다. 말하지 못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한 채 남아있던 마음들에 관한 이야기. 조금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그 미안함들에 대해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나란히 일어나고 각자 할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같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겉으로 보면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꼭 필요한 것만 남았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몇 시에 들어와? 밥은 먹었어? 내일 뭐 있어? 이 정도면 하루를 건너가기에는 충분한 말들입니다. 그 이상을 꺼내지 않아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그 상태를 그냥 두게 됩니다. 처음에는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괜히 감정 섞인 말을 할 필요도 없어서 집안이 조용히 정돈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는 말하지 않은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저녁 그가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연락이 안 된 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하루가 조금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을 때 괜히 말을 먼저 꺼내고 싶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묻기엔 따지는 것처럼 들릴까봐 오늘 좀 힘들었어.
라고 말하기엔 괜히 분위기를 흐리는 것 같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별일 없다는 듯 외투를 벗고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의 저녁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그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말 괜히 삼킨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미 불은 꺼져 있었고 그는 금세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날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부부 사이에서 참 흔합니다. 싸움으로 이어질 만큼 큰 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괜찮다고 넘기기엔 마음이 살짝 남는 일들. 그때마다 우리는 상대의 하루를 배려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피곤했을 것 같아서 괜히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은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판단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그 판단 속에는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루는 선택이 함께 들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녀는 자주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크게 요구하지 않는 대신 혼자 정리하고 설명하지 않는 대신 속으로 넘기는 쪽을 자연스럽게 선택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성숙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이 정도는 서로 알아서 넘기는 거라고 굳이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미안함이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게 미안한 감정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었던 걸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 순간을 혼자 감당하게 했다는 것. 그 미안함은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눈에 띄지 않게 쌓입니다. 어느 날은 같이 장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나하나 물어보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서로 필요한 것만 각자 집어들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괜히 마음 한쪽이 조금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익숙해진 만큼 말을 꺼내는 일이 조금 어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어색함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조금씩 쌓여온 것입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상대가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묻는 상황이 싫어서 지금까지 괜찮았잖아 라는 말이 돌아올까봐 그냥 웃어넘겼던 날들. 그렇게 웃어넘긴 날들이 늘어나면서 웃음 뒤에 남는 감정은 조금씩 말을 잃어갔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 하루를 자세히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그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어딘가 조금 달라졌다는 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더 조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괜히 건드릴까봐, 괜히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그 조심스러움은 서로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서로를 조금씩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리감 속에서 가장 먼저 쌓이는 감정은 서운함이 아니라 미안함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냥 넘겨버렸을까? 그녀는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날 늦게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조금 힘들었는데 그걸 말하지 못한 게 더 아쉬웠다는 걸. 그 미안함은 상대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향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면서도 내 마음 하나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녀는 괜히 자기 자신을 조금씩 깎아내리게 됩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이 정도는 다들 참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말들로 자기 마음을 조용히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밀어넣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받고 남아 있습니다. 말수가 줄어드는 이유로, 눈길을 피하는 습관으로, 괜히 먼저 잠드는 밤으로. 그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전보다 집이 조금 조용해졌다고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연에는 큰 잘못이 없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상처를 준 것도 아니고 고의로 마음을 외면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함은 조용히 쌓입니다. 이 미안함은 사랑이 식어서 생긴 게 아니라 사랑을 지키려고 말을 아껴온 시간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아직 그 미안함을 말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건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미안함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느 날처럼 평범한 저녁이었고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먼저 집에 와 있었고 그녀는 늦지 않은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괜히 집 안 공기가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집이 비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딘가 조금 멀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텔레비전 소리는 평소와 비슷했는데 그녀는 인사를 하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안녕이라는 말이 왜인지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국 하나와 반찬 몇 가지가 차려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 자리에 앉았고 숟가락이 움직이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녀는 국을 한 숟갈 뜨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알고 있을까? 그 생각은 바로 다른 생각으로 덮였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지금까지도 그랬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국을 다시 떠먹었습니다. 그는 반찬을 하나 집어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여. 그 말은 특별한 질문도 아니었고 깊은 관심을 요구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심한 안부에 가까운 말이었는데 그녀는 그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괜히 목이 조금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그날은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그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마음 한구석이 조금 아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말을 건넸는데 나는 또 넘겨버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미안해졌습니다. 항상 이렇게 넘겨버리는 사람으로 살아온 것 같아서 그 미안함은 갑자기 커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천천히 마음속을 돌아다닙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동안의 장면들이 연결되어 떠올랐습니다. 늦게 들어온 날, 말을 삼킨 저녁, 괜히 웃어넘긴 순간들, 설명하지 않고 넘겨버린 감정들, 그 모든 장면들 끝에 항상 같은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마음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그 미안함은 그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시간들에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도 나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말하지 않은 미안함을 각자 자기 방식으로 쌓아두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조금 숨이 가빠졌습니다. 괜히 지금까지의 침묵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각자 준비를 하고 각자 집을 나섰고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제와 조금 달랐습니다. 그동안은 말하지 않는 게 편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그 편안함이 조금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먼저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에 서서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들어왔고 외투를 벗으며 아주 평범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뭐 먹어? 그 말은 늘 하던 말이었는데 그날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생각 안 했어. 그 말 뒤에 덧붙일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조금 힘들었어 라는 말.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말 앞에서 멈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그동안 쌓아둔 미안함까지 같이 흘러나올 것 같아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 미안함은 상대를 탓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될 것 같아서 그는 그녀의 표정을 잠깐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말이 좀 없는 것 같아. 그 말은 책임을 묻는 말도 아니었고 정답을 요구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느낀 그대로를 꺼내본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는 그동안의 모든 미안함을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처음으로 말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 순간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 그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말을 이어가도 괜찮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냥 말 안 한 게 많아서. 그 말은 완전한 고백도 아니었고 확실한 해결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이 갑자기 많아진 건 아니고 모든 오해가 풀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가 말을 삼키는 순간에 잠깐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완전히 말하지 못한 미안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이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관계는 아직 말을 이어갈 여지가 남아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형제나 자매 사이의 감정은 조금 다릅니다.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멀어지지는 못하고 가깝다고 말하기엔 어딘가 조심스러운 그런 관계입니다. 어릴 때는 싸워도 금방 잊고 서운해도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붙어 놀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 한마디가 쉽게 돌아오지 않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2살 위 누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나는 늘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고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괜찮다고 말하고 동생에게는 너 먼저 해도 된다고 말하던 사람. 그래서 그는 누나가 늘 여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몫을 기꺼이 내어주는 게 성격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각자 가정을 꾸리고 각자 삶을 살게 되면서 그는 누나의 얼굴을 예전처럼 자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같은 날에 잠깐 마주치는 정도. 그때마다 누나는 늘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난 다 좋아. 그 말은 언제나 부드러웠고 문제가 없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누나는 괜찮은 줄 알았고 자기는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느라 바빴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가 굳어갔습니다. 연락은 필요할 때만 했고 안부는 부모님을 통해 전해 듣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모님과 관련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크게 다툴 일은 아니었고 누군가 책임져야 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는 전화를 받았고 예전과 다르지 않은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도 길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누나가 좀 봐줄 수 있어? 그 말은 부담을 떠넘기려는 말도 아니었고
당연하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도 바쁘니 조금 나눠달라는 의미였을 뿐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익숙한 말로 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할게. 그 말은 늘 듣던 말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별일 없는 안부 전화였지만 통화 끝 무렵에 부모님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누나는 요즘 좀 힘들어 보이더라. 그 말은 그의 마음에 조용히 걸렸습니다. 힘들어 보였다는 말과 항상 괜찮다고 말하던 누나의 얼굴이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그는 누나에게 다시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괜히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볼까봐, 괜히 자기가 뭘 안다고 참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미안함은 그날도 말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형제 사이의 미안함은 이렇게 생깁니다. 큰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괜찮다는 말에 기댄 채 묻지 않았던 시간들 속에서 그는 어릴 적 기억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누나는 늘 부엌에 있었고 자기보다 먼저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모습. 그때도 누나는 힘들다는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습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연함이 얼마나 많은 감정을 삼키게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미안함은 누나에게 당장 사과해야 할 종류의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분명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말로 꺼내기엔 조금 늦은 것 같고 지금 와서 말하면 괜히 어색해질 것 같은 그런 미안함. 형제 사이에는 이런 감정이 참 많습니다. 미안한데 왜인지 미안하다고 말하기는 더 어려운 감정. 그는 그날 밤 누나의 이름을 휴대전화에 입력해 놓고 한참을 화면만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마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연에도 큰 사건은 없습니다. 다만 의무감과 익숙함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리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 속에서 서로 말하지 않은 미안함이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 미안함은 아직 말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마음속에서 조금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 아주 우연했습니다. 누나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용건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약 드시는 시간이 조금 바뀌었다는 이야기, 다음 주 병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그 정도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누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필요한 이야기만 정리해서 말했고 그는 알겠다는 말로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끊기 직전 누나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피곤하네.
그 말은 하소연도 아니었고 도움을 요청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상태를 있는 그대로 흘린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이 입에 먼저 맴돌았지만 그 말이 지금은 조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나는 그 침묵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곧바로 괜찮아 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괜히 말 꺼낸 것 같네. 그 말은 웃으며 넘기는 말이었지만 그는 그 웃음 뒤에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괜히 가슴 한쪽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괜찮다는 말만 믿고 있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되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사진을 한 장 꺼내 보았습니다. 어릴 적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누나는 늘 한쪽에서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고 자기는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누나가 늘 그렇게 자기 자리를 조금 뒤로 두고 있었다는 걸.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거리감은 서로 멀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 자기 역할을 혼자서만 감당해 오느라 생긴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부모님 댁에 잠깐 들렀습니다. 미리 약속한 방문은 아니었고 그냥 잠깐 얼굴만 비추고 오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를 반갑게 맞았고 잠깐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나는 내가 바쁠까봐 늘 말 아끼더라. 그 말은 그의 마음을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누나가 말을 아꼈던 이유가 성격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그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누나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괜찮아? 무슨 일 있어? 힘든 일 있으면 이야기해줘.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쓰다가 결국 그렇게만 보냈습니다. 그 문자는 사과도 아니었고 해결을 약속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안부 하나였습니다. 누나에게서 답장은 금방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괜히 기대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한참 뒤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누나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고마워. 그 한 단어는 길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조금 길게 남았습니다. 그는 그 답장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 사이의 거리는 미워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서로 괜찮다고 믿어준 시간 속에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 그 믿음이 틀렸던 건 아니지만 그 믿음만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었다는 것. 그는 아직 누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나 역시 자기 마음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묻지 않던 걸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고 괜찮다는 말 뒤에 잠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멈춤이 모든 걸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다는 걸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형제 사이의 미안함은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꾸어 남아 있습니다. 사과로 끝나지 않고 해결로 마무리되지도 않지만 앞으로 조금 더 말을 건넬 수 있는 여지로 남습니다. 그 여지는 아주 작지만 그동안 닫혀있던 마음에는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마음 한쪽이 조금 심란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잘못을 한 건 아닌데 괜히 마음이 무거운 이유, 그건 아마 우리가 누군가를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끼는 마음을 제때 꺼내지 못한 순간들이 조금씩 쌓여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형제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남는 감정은 미움보다 미안함일 때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면 지나갔을 일인데 그 한마디를 끝내 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남아있던 감정들, 이 미안함은 잘못해서 생긴 감정이라기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다는 흔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억지로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려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표현하지 않아서 멀어집니다. 그 말은 우리 삶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둔 감정은 언젠가 거리로 남는다는 뜻으로요. 에릭 에릭슨 역시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에게 중요한 건 완벽한 정리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자기만의 수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미안함을 말로 풀지 못해도 그 감정을 흘려보낼 길 하나만 만들어주면 삶은 조금 가벼워진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거운 다짐 말고 현실에서 바로 손에 잡히는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에만 두지 않아도 됩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지요. 그 말은 큰 감동을 주라는 뜻이 아니라 짧아도 지금 꺼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때 말 못해서 미안해, 늘 고마웠어, 생각해보면 참 소중했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마음에만 쌓여있던 미안함을 조금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둘째,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안부를 묻는 습관은 미루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이번 주는 넘겨도 되겠지, 그렇게 미뤄진 안부는 어느 순간 건네기 어려운 말이 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안부를 전하고 싶어도 어색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괜찮아 보여서가 아니라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묻는 게 안부입니다. 잘 지내지? 요즘 어때? 그 한마디가 관계를 붙잡아 줍니다. 셋째는 내가 잘해주지 못한 관계를 혼자서만 오래 곱씹지 않는 일입니다. 그 미안함을 전부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이 생겼다는 사실을 혼자만의 벌처럼
가지고 살지는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거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태도를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일입니다. 미안함을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이유로 쓰지 말고 다음 안부를 조금 앞당기는 이유로 써주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인생을 바꾸는 실천이 아닙니다. 다짐하지 않아도 되고 계획표에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중 한 번쯤 떠올려도 되는 작은 방향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미안함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다음 말을 조금 앞당기라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백 하나를 남겼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이라는 따뜻한 손길 하나가 이 이야기를 내일로 이어줍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당신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